지금부터 2024 우수사례 공모대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볼런티어 광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역시 멋지십니다. 여러분, 이 멋진 광경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은 야광봉을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리플릿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리플릿. 자, 이렇게 좀 높이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미소.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야광봉을 들어주시고요. 심사위원께서는 피켓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켓을 들어주시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은 야광봉을 들어주세요. 이제 야광봉을 들어주십시오. 얼굴이 아름다운데 얼굴을 가리시면 어떡해요? 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하면 볼런티어 광주를 후창으로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목소리가 작으면 오늘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셨죠? 목소리 크게. 자, 세상을 바꾸는 시간 흔들어주세요. 함성. 역시 멋지십니다. 저는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도 진행을 하고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상남도 우리 광주광역시도 함께 하는데 광주광역시가 최고로 잘해요. 먼저 정중하게 여러분 자세를 갖추시고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채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광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권 동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영희 소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희 남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주성아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더 크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미란 광주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준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민문식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백희정 광주 운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미수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병명의 청준 평가단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류미수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 류미수라고 합니다. 오늘 2024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광주 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오늘 주요 내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의 가장 큰 주인공은 오늘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9분의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오늘 마음껏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발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생활 속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님,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항상 계시는 우리 9분의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모두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들을 잘 발표를 하셔서 오늘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자치구 센터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평가단 그리고 100분의 청중평가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광주는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자원봉사자들의 나눔과 헌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감동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9분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분들입니다. 그동안 스토리텔링, 컨설팅과 스피치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긴장의 순간을 즐기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왕 맞을 매라면 빨리 맞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가자 모든 분들이 그동안 준비하신 자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실수 없이 잘 발표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류미수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시장입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는 오늘 발표를 앞두신 분들이 떨고 계십니다. 많이 긴장되시겠지요. 준비한 것들을 차분히 잘 발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김진숙, 박태우, 박태현, 변재홍, 유혜연, 이호김, 정선근, 정소율, 허혜자님, 오늘 여러분들의 봉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온기를 배우고 그 온기를 또다시 나누는 그런 광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요즘 참으로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위로받고 축하받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우승을 향해서 우리는 응원하고 축하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복합 쇼핑몰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광주 파이팅입니다. 우리 세바시 볼런티어 광주란 광주 자원봉사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듣고 또 느끼고 나누는 5분 강연의 장입니다. 유명 초청 강연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공모로 선정된 스피커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총 4회차 진행된 교육으로 지난 5개월의 전문 스피커 양성 과정을 거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합니다. 청중평가단 심사 안내를 잠시 해드릴게요. 심사위원 5분, 심사 50%가 적용이 되고요. 청중평가단 100분의 50%가 적용이 됩니다. 청중평가단 심사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점수를 취합 후에 집계를 할 예정이고요. 청중평가단 심사 기준은 공감성, 구성 능력, 전달성, 사회적 영향력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스피커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숙님 모시겠습니다. 가위는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자, 높이 드셨죠?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저는 가위만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위는 재산 목록 제1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2년 미용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간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섬. 소록도에 도착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한우분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기에는 얼굴과 손이 형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다가가기에는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극진하게 한우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수녀님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파마해드리면 안 풀어지게 파마해주셨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한우분들을 보면 되려도 제가 죄송하고 정말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멀쩡한 육신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두덜두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인 행복재활원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행복 재활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게 커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자기 머리는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생상 머리를 작게 잘라드렸더니 이분이 자기를 무시하고 머리를 작게 잘랐다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정말 달래느라고 너무 혼이 났습니다. 그 이후부터서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존감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 뜻있는 미용인들이 모여서 카톨릭 미용 봉사대를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많은 복지시설, 소록도 요양원에서 회원들과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동그라미 봉사대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기억하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배운 것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있어야 한다. 항상 친절해라. 라는 말을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복지시설에 봉사를 가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뵌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커트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경험과 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봉사를 해 보셨겠지만은 봉사를 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그 봉사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많이 배웠다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나눔을 통해서 보람과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연님, 나의 보폭으로 걷는 법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봉사를 기획하고 있는 청년봉사단 단장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본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혹시 잠깐 멈칫하게 되는 장면이 어떤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에 실패했을 때를 떠올리실 거고요. 어떤 분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를 또 떠올리실 겁니다. 네,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실 2년 전 이맘때쯤 그런 멈칫하는 순간이 찾아왔었는데요. 네, 저는 22년도 10월 접니다. 네, 22년도 10월 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오랜만에 맡을 사회의 공기에 기대감이 벅차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정역에서 제가 본 풍경은 제 상상과는 사뭇 달랐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간 상가는 대부분 폐업해 있었고 또 가로수들은 황량하게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나던 거리들은 사람들의 우울한 에너지로 퇴색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참 제가 이 상황 속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저는 어느 날 자원봉사센터와 연을 또 맺게 됐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저에게 가로수들의 예쁜 나무 옷을 입혀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봉사활동이 될 수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난봉사나 연탄봉사처럼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잖아요.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키트를 받아서 열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은 양말목들을 받았는데요. 이 양말목들을 이리저리 꽂아 보면 저런 예쁜 꽃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런 예쁜 꽃들을 수십 개 만들 때까지 저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기적은 한 달 뒤에 딱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있었던 겁니다. 한 송이만 있을 때는 초라했던 꽃들이 모이고 엮이다 보니 저런 예쁜 나무 옷으로 엮여졌습니다. 나무 옷들을 가로수에 저렇게 근사하게 입히다 보니 겨울은 마치 봄과 같은 화사함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드문드문 다시 웃음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밟아오니 제 마음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봉사를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 왜 겁을 먹고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선 참 의미로서 우리 모두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자 전 봉사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봉사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봉사단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유기견 센터부터 환경보호활동, 노인복지관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광주애육원의 입구의 발길이 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애육원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애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령전 아이들 중 갈 곳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양육하는 기관을 애육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닥을 기어다닐 때부터 누군가한테 양보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우리는 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혼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했던 봉사는 기존에 했던 봉사와는 전혀 그 결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했던 봉사는 바로 청소였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벽 뒤에 숨어서 저희들의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눅 들어있는 그런 표정들이 애잔하고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끔 용기를 내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형이랑 누나들 너무 좋은데 다음에 또 언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바쁜 학교 스케줄이 있었고 다시 센터로 돌아가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저희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 청년들한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바로 저희들의 나이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목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무를 재련하고 또 도색하고 자르는 작업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충장로의 한 청소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하 목공방을 무료로 오픈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목공방을 찾아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색을 칠하고 나무를 자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열심히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목공 연필을 깎아냈습니다. 네, 참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결국엔 제가 좋아하던 그런 취미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 확실히 성취감도 있고 부담감도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희들이 깎은 연필들을 가지고 새학기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기쁨은 저희들이 기존에 느꼈던 밀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목공은 그저 취미가 아닌 새롭고 창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밟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제 자리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키가 굉장히 콤플렉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했을 때는 저의 작은 키 덕분에 어떤 노인분의 목발이 되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저의 작은 손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을 두드리는 망치 역시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도와 가능성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폭이 허용하는 안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피워낸다면 그게 어쩌면 참 의미로서의 봉사고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그 학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 모두들 다 같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발표자 청년봉사단 단장 박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 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그릉이민자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저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중학교 때 강제로 퇴학시켰어요. 저는 울면서 선생님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2007년 고향의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신랑을 만났어요. 우리는 2년 동안 교제하다가 2009년 한국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사람과 언어, 문화와 음식, 중국과는 많은 것이 달랐어요.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빙동 공장에서 아침에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이 했어요. 근무로 인하여 손목, 손가락에 부어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뭔가 이뤄내야 한다고. 그래서 요가하면서 검정교실 통해 초, 중, 고를 졸업하고 간호사무사, 요양보호사, 한시조리사 등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또한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업 매진하다가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지금은 휴학을 하였고 또 한 번 제 꿈을 접었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점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노인정 가서 빨래와 청소를 도와주는데 의지할 거 없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들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끝나면 같이 수다를 떨고 했어요. 또한 새마을 분야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 가서 시생활活동을 지원했어요. 계란말이, 야채 무침, 가정복음과 전보주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일이 마치고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잘 드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어르신이 제 손을 놓지 않고 싶어 하셨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어르신께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 어르신 얼마나 외로웠을까. 처음에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섭섭했어요. 얼마 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그리움을 전하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식으로서 최대한 효도를 해야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행복했어요. 저는 현재 생선장사를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밖에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신랑에게 더 감사하고 저도 가족에게 위해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버텨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꼭 바라요. 끝으로 이 무대에서 서 있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또 많이 떨려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용기를 얻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꿈을 향해 노래 위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분에게 더욱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허혜자 스피커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연분홍빛 순간을 바느질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빛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바느질로 제 인생을 변화시킨 허혜자입니다. 2002년 4월 20일 3남매의 엄마로, 직장인으로, 아내로, 슈퍼우먼처럼 살던 저는 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우울증에 앉아있던 상황에 그 터널 속에서 뜻밖의 한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사자 모집. 내 상황에서 과연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봉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 4월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던 저는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배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간 도배 봉사는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지친 몸으로 도배된 방에 덜썩 앉았는데 창문 너머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연분홍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누런 벽지는 온데 갔다 없고 온통 방 안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간 잿빛 마음으로 물들었던 제 마음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분홍빛에 빠진 제가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한복을 지며 재봉틀에 앉아있던 엄마를 생각하며 나도 바느질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받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베네저고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안면도 모르는 이웃 할머니가 베네저고를 선물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저고리 도안을 직접 만들어 우주복처럼 바뀐 베네저고리를 만들어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러 오는 가정의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2015년 치평동의 손자가 73명이나 되는 동네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016년 캄보디아로 보내는 물품에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우리나라의 정서를 가미한 한복 청감으로 상포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송에서는 날마다 마스크 대란이 뉴스로 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스크가 코로나19를 이기는 힘이다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경험도 없는 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우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점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봉사가 어떻게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변화도 가능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에는 필리핀에 일회용품을 줄여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취지로 생리대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에 앞치마, 두건, 소창 행주, 헌 청바지를 재활용한 가방 제작 등 다양한 재봉 프로젝트로 나눔의 기쁨을 같이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깨너머로 배운 바느질이 아닌 배움으로 전문가 과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느질이 더 즐거워지는 동네 할머니입니다. 암 투병 중이던 제게 봉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암으로 좌절했던 제가 암 예방 홍보 강사를 할 때 교육을 받은 주민이 초기 암을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봉사자로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배 작업을 마친 후 연분홍 빗지에 비친 햇살처럼 봉사는 제 인생을 빛나게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고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왜 봉사하냐고요? 그것은 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 삶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봉사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에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재홍님, 침묵 속에서 나는 무엇을 연주했나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해온 중국 아이돌이자 첼리스트 변재홍입니다. 제가 왜 중국 아이돌이냐고 하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곤 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와 같은 음악 예술가들 역시 공연과 교육 활동을 이루며 큰 어려움을 겪었죠.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가 리타르단도처럼 점점 느려지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는 음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당시 저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한 가지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연주를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니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큰 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짓 거 아무것도 못한 상황인데 사람들 기분 좋게라도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 처음 들어섰을 때 본 광경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그냥 묵묵히 예방접종 순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저 또한 그 조용한 체육관에서 큰 악기를 메고 이 앞에 있는 스피커 같이 큰 스피커와 앰프를 들고 혼자서 연주를 하려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떤 음악을 들려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넬라 판타지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넬라 판타지야 라는 곡을 필두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성 있는 클래식 곡들과 당시 여름이라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에 어울리는 비와 당신 등등 사람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을 준비를 했었죠.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마치 템포가 바뀌듯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고 비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는 말없는 침묵 가운데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제 연주가 이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중엔 소문이 잘 퍼져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장비 옮기는 것도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고립과 단절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자원봉사와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그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성장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죠. 그 성장 덕분이었을까요? 팬데믹 이후로도
저는 전국 곳곳에서 연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현재는 중국으로 진출하여 정기적으로 중국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아이돌. 중국 현지에서 K컬처,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의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봐요.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율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삐약의 작은 시작, 세상을 향한 큰 꿈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선중학교 3학년 정소율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3학년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고작 15년을 살아온 삐약이 꼬마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봉사와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저는 대통령이 꾸미던 오빠를 따라다니며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주치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오빠를 따라다니던 저는 오빠가 활동했던 연주 봉사를 시작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의 연주로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깊고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돕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오빠와 함께 연탄 봉사를 하던 중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를 봤는데 문득 제 외할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어렸을 때 저를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던 그 외할아버지의 모습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봉사보다는, 그리고 의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봉사는 단순히 의사가 되기 위한 활동이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아병동의 친구들에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모니카 인형을 만들어 기부하거나 동네 주민분들께 직접 키운 콩나물들을 나누어 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행동을 할 때 그 작은 행동이 결국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소아병동의 친구들과 인형으로 인해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에게 우리라는 말은 오빠만을 위한 주치의였던 제 꿈을 바꿔준 작은 봉사에서 알게 된 것인데요. 이는 저의 작은 손을 큰 마음으로 변화시켜준 시작입니다. 처음엔 그저 오빠를 따라다니던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봉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삐약이 봉사자인 저의 지금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공학자입니다. 의공학자는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의공학자가 되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 기술이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 의료기계로 만들어져 그 어디에 있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치의가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은 이제 의공학자로 바뀌었지만 지금의 제 꿈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나눔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봉사활동들을 통해 세상에 필요한 의공학자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봉사의 경험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저도 봉사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 꿈이 단 한 사람, 곧 대통령이 될 오빠를 위한 주치의에서 단 한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여러 사람을 위한 의사에서
이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공학자로 꿈이 커지는 저는 15살입니다. 제 꿈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바로 봉사를 시작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성근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눔의 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과 근무 시간을 쪼개가며 봉사하고 있는 정성근입니다. 저는 제 이름 가운데 베풀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 말 있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이름처럼 베품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살짝 들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저의 첫 봉사활동은 해병대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수개월간 정성 들인 농작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걸 바라볼 때 저희 고향에 계신 시골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복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은 실은 봉사가 아니라 그 재난을 당하신 분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해병대 전우회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에도 가입을 했는데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9월 어느 날이었어요. 해병대 본부에서 무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해병 하나 여기 본부. 도난 차량 신고 접수, 차량 번호 1234 보이면 검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난차에 저희 앞을 쓱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조심히 따라가다가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 때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자칫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사히 검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또 야간 순찰 중에 응급 환자를 후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적십자 봉사회에 제가 가입을 하고요. 응급처치 강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희 직원들 응급처치 교육을 제가 실시했는데요.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금남로 사가역에서 3년간 시민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초기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업이 많이 됐겠죠. 네.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배우고 나서 사람을 살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수영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온탕에서 쓰러져 있는 70대 중반의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선뜻 다가가지 못했을 텐데 응급처치 교육을 배웠고 그 응급처치법을 적용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헌혈입니다. 올해 250회 했는데요.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된 계기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저희 아들들과 같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가끔 집에 오는데요. 헌혈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가족 헌혈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헌혈 구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같이 헌혈로 건강 체크, 나눔으로 사랑 체크. 네, 지금 하는 말은 비밀인데요. 제가 97년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담배를 끊고 사랑의 열매 기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7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더 여러 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몰라요. 근데 오늘 아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25년간 공식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30년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에 들어있는 베풀선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곳에서 저를 부르신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영. 박태훈님 함께합니다. 한 줄기 빛이어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혹시 자전거로 하는 봉사활동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바퀴 사랑의 박태우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보통 자전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원에 가시면 연인들끼리 타고 다니는 2인승 자전거 보셨죠? 네, 그 자전거를 텐덤 바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앞에 타는 비장애인은 파일럿, 뒤에 타는 시각장애인은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와 파일럿 두 사람이 2인 1조로 호흡을 맞춰서 타는 운동인데요. 비장애인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서 이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자전거가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하나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개의 핸들, 바퀴, 바퀴살, 페달을 돌려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천천히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후천 쪽으로 시각을 잃은 중도 시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으로 생각할 때보다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자전거 타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자신감 회복에 큰 보탬이 되는 운동입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암담함, 답답함, 달리기는커녕 걸음도 빨리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답답함, 사소한 것 하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텐덤 바이크는 그냥 자전거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유축에 있다가도 자전거를 타면 자연 바람과 스피드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며 피부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자전거 타기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봉사를 시작한 우리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타는 자전거와 이 2인승 텐덤 바이크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차체는 길고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을 뒤에다 태우고 타기 때문에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전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스피드를 내면서 조정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을 안고 자전거를 탑니다. 2003년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매월 홀수주 토요일에 열심히 운동을 함께한 4년, 자신감이 바닥나 무기력했던 친구들이 과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을까? 변화된 게 없다면 굳이 봉사활동을 계속해야 할까? 고민 끝에 장거리 라이딩을 갑니다. 2007년 기획된 광주 광역시청 광장에서 목포 평화광장까지 왕복 150km, 하루에 5시간 75km를 자전거를 타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서 완주한 순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었으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작은 빛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크나큰 밝은 빛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는 더 크나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때 맛본 짜릿한 완주의 기쁨과 자신감 회복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어김없이 1박 2일 즐거운 장거리 라이딩을 갑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글자의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한 줄기 작은 빛을 주고 따뜻한 한 무리의 큰 빛을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행복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임님, 교육자에서 봉사자로 허리병을 낫게 한 자원봉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7학년 5반 봉사자 이옥님입니다. 저 날씬한 아가씨 바로 접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교직에서 정년퇴직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에 허리가 아파 30년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어서 갈 곳 없는 백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화장실도 혼자서는 갈 수 없어서 남편이 부축에 속옷까지 내려주고 올려주곤 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수 준비는커녕 제가 입을 한복까지도 준비하지 못해 병문안 오신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빌려주셨답니다. 그 일은 딸에게도 저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2년 동안 재활치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한심한 날들이었죠. 그러다 장애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난타도 하고 댄스도 하고 또 실버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공연 봉사를 다녔더니 세상에 허리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차츰 건강을 되찾게 되자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그리워졌어요. 그래, 나는 교육자야. 나다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들려줄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분리수거장을 뒤져 참외줄기도 만들고 인어공주도 만들고 멋지죠? 구렁이도 만들었어요. 애들이 모르는 산삼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답니다. 오, 이거는 콩 하나를 이야기 줄거리가 들어있는 부채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보일 때마다 와! 하고 탄성을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금방 탄성 올려주셨죠? 예, 할머니 이야기 완전 재밌고요. 인형들도 멋져요. 그런데 애써 준비한 이야기가 한 번 수업을 하고 나면은 묻혀지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더니 동안나눔 봉사단을 조직을 권하셨어요. 저희는 봉사센터의 도움과 배려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센터, 장애시설, 요양원까지 다니면서 모두들 봉사하는 이야기꾼들로 거듭났답니다. 광주의 끝자락에 있는 한이 요양원에 저는 8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이야기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40분 되는 거리를 운전하며 다닌다는 게 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다니고 있는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저희 팀원들을 모두 초청해 주시고 상도 4차례나 탔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는 해외 연수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주는 장애인 자매 또 추운 날 쓰고 다니라고 손수 짜주신 요양원 형님의 털모자, 소중한 간식을 져주시려고 아껴두었다는 치매 어르신, 저는 작은 일에 감동하는 행복한 이야기꾼입니다. 저는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지인들이 보내준 장롱 속 한복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기 말고. 오메 참말로 잘 만들었네. 자식들보다 낫구만. 힘은 좀 들지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내년을 기대하며 요즘도 목표가 600개입니다. 틈틈이 카네이션을 안 들고 있어요. 처음 흑백 사진의 저를 기억하시나요? 20의 선생님, 50의 명예퇴직, 2년 재활치료, 봉사를 시작하고 난 지도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국제대회, 기후교육, 재난, 방범, 코로나 3년, 무료 급식,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갈 곳이 있어 행복하고, 할 일이 있어 행복하고, 불러주는 이가 있어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보람으로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이 봉사자가 된 행복한 이야기꾼 이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스피커 오늘의 가장 연장자이신 이옥임님 교육자에서 직업 봉사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9분의 스피커 여러분들께서 정말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9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청중 평가단 문자 발송 나의 마음을 올린 3명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단 5분 여러분들은 심사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청중심사단과 심사위원 여러분들, 심사위원 5분 50%의 심사가 진행이 되고 청중심사단 50%가 함께 합쳐져서 청중심사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점수를 취합 후에 여러분들 집계를 내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상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려상에는 성공의 씨앗이라는 상명으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으로 5명을 드릴 겁니다. 20만 원의 상금이 있고요. 우수상은 창의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자 센터장상 2분께 40만 원의 상금이 갑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요, 변화의 날개라는 상명으로 광주광역시장상 1명이 가고요,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액션이 풍부해야 주고받는 느낌이 있고 소통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영예의 대상에게는 영광의 별이라는 상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 명이 가는데요. 7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야,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청중평가단 백인과 또 우리 심사위원분들 5분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서로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심사평을 듣는데요. 민문식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이사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심사하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9팀 이렇게 발표 듣고 나서 3표만 남기셔야 되잖아요. 좀 너무 가혹하죠? 네, 힘드셨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됐고요. 자, 어쨌든 9팀 발표 준비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은 관통하는 키워드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다 9팀 여러분들 다 개인의 어떤 역경이라던가 개인의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걸 딛고 새롭게 전환하고 나아가는 어떤 스토리가 대단한 어떤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확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들을 나의 내면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로, 이웃으로 확장해 나가고 이웃과 고민하고 이걸 변화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 확장이 대단한 어떤 울림을 주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명, 같은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남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의 자존감, 나의 성장, 나의 성취, 또 다른 나의 어떤 도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번 어떤 그 공모대회를 이렇게 하는 취지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가 이제 시민성 기반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모습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민 참여장을 확대하는 어떤 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아까 코로나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전환의 시대에 어떤 돌입한 것 같습니다. 전에 국가의 시대에서 개발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 행복의 시대, 또 이웃과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 시대로 더 전환의 시대에 맞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속성과 가치 확산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어떤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자원봉사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라는 어떤 시사점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주제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것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참여하고 부분적 참여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효능감 있는 자원봉사, 도시 전체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사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AI 기반이고 사실 온라인 기반 그리고 플랫폼 기반으로 갈 것 같다. 이제 그랬을 때 새로운 세대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세대 변화에 따른 어떤 자원봉사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자가 어떤 건강이라던가 이걸 대응하는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 흐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MZ세대가 생각하는 시장의 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분단이 어떤 개념을 어떤 도입한다던가 굉장히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MZ세대가 참여하는 유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광주가 또 전국을 선도하는 자원봉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9팀이 그런 점을 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민식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님께서 대표 심사평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아주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공정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중평가단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 그래프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 지금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50%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집계 50%입니다. 그래서 백인 청중평가단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심사위원회 50%를 합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심사 결과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떨리죠. 결과를 받았는데도 떨리는데 앉아 계시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자, 시상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려상은 두 분께서 시상을 해주시는데요. 김미란 광주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님, 그리고 백희정 광주 운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란 광주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시상을 해주시고, 백희정 사무처장님께서는 밑에서 살짝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려상 5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송공의 씨앗이라는 상 이름입니다. 김진숙, 허혜자, 정성근, 변재홍, 박태현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뒷줄에 서 계시다가 호명하면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숙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티켓을. 네, 성공의 씨앗상입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허혜자님. 네, 성공의 씨앗상. 네, 꽃다발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미란 우리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님 잠시 뒤로 나와 주시고요. 자,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의 씨앗 장려상 정성근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재홍님. 네, 성공의 씨앗 상입니다. 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현님. 장려상 성공의 씨앗상입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자, 김미란 사무처장님과 우리 백희정 사무국장님 중앙에 모시고 두 분, 세 분씩 기념 촬영을 위해서 두 분, 세 분 중앙에 모시고 두 분,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 분은 중앙에 모시고 수상자는 두 분, 세 분 나눠 가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꽃다발이 전달이 되면 기념 촬영할게요. 카메라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앞서서 장려상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으로 2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됩니다. 자, 우수상은 민문식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이 상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이고요. 상금은 각
40만 원씩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대상만 받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중에. 오오오! 대상 받고 싶으세요? 네, 최고의 연장자.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하면서 자, 우수상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수상 창의 불꽃상입니다. 유혜연, 박태우. 네, 우리 이고김 선생님은 비켜나가서 대상일지 최우수상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혜연님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혜연님. 그리고 박태우님께서는 살짝 더 뒤로 빠져주시겠어요? 네, 중앙으로 서주셔야죠. 자, 전달하겠습니다. 우수상 유혜연님 창의 불꽃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태우님. 우수상 창의 불꽃 박태우. 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하실 분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중앙에 보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녹색 테이프 앞으로, 녹색 테이프 쪽으로 서주세요. 유혜연님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기념 촬영할게요. 카메라 보십시오. 카메라 보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이 굉장히 들뜨고 또 번잡합니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는 딱 두 분만 남아 있어요. 아유 떨려라. 아우 떨려라. 자, 딱 두 분만 남아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우수상을 부르면 남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정소율 학생과 이오김 선생님께서 남아 있는데요. 대상 받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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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그러면 최우수상은 우리 김원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상이고요. 최우수상은 한 명에게 수여되고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최연소 그리고 가장 연장자 두 분만 남아 있어요. 아유 어떡해. 이 최우수상을 불러버리면 이제 대상이 딱 정해집니다. 최우수상 변화의 날개상. 아우 떨려요. 변화의 날개상 정소율. 마주보며 서주세요. 자, 전달해 주십시오. 최우수상 변화의 날개 정소율 광주광역시장상 5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꽃다발도 전달해 주십시오. 자, 기념 촬영하기 전에 꽃다발 전달하실 분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엄마인가 봐요. 엄마도 너무 애띠시네요.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은 이미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위기는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떨리죠? 그렇죠. 자, 행정안전부 장관상 상금은 70만 원이고요. 류미수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모릅니다.
영예 대상 이옥이 영예 대상 교육자에서 봉사자로 이옥임 허리병을 낫게 한 자원봉사합니다. 꽃다발도 전달해 주십시오. 네, 센터장님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요. 네, 두 분 먼저 기념 촬영하고 있는데 꽃다발 전달하실 분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꽃다발 전달하실 분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오늘 마지막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계셔주시고 우선 수상자분들, 심사위원분들 다 나와주십시오. 전체 기념 촬영 먼저 하고 마지막 전체 기념 촬영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됩니다. 나가시면 손해예요. 자, 피켓 들어주시고요. 피켓을 잘 들어주세요. 삐뚤게 들지 마시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자,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백인의 청중단과 함께 전체 기념 촬영할게요. 네? 안 오셨어요? 왜 안 올라오셨어요? 아, 올라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더 찍겠답니다. 심사위원님들 얼른 올라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자, 심사위원님들 얼른. 자,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웃어주세요. 오늘은 웃는 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케이. 모두 들어가서 이제 피켓 들고 다 앉은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야광볼을 들어도 되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포즈를 취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는데. 아니요, 소감이 아니라 저는 이 상금을 기어코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한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센터장님, 저 이거 우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자, 카메라 주시고요. 역시 우리 이옥임 선생님, 남구 자원봉사센터장님께 기부를 지금 남구에 기부를 하셨는데, 자, 각 지역별로 동구라든가 광산구라든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서구.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어쩜 이렇게 진행을 센스 있게 할지. 그러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야광볼 들어주시고 피켓 있는 분들은 피켓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스피커폰들 이동해 주시고요. 천천히. 아우 멋집니다. 중요한 말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념품 준비했으니까요. 질서정연하게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천천히 나가게요. 자, 이제 저도 중앙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볼런티어 광주 함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